아무도 안 건드리고 나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딴 말을 들어야 해? 늙어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90%는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끝까지 누군가에게 맞추려 하고 가족에게 기대고 정에 끌려 관계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같습니다. 지치고 다치고 고립되는 노년입니다. 혼자 있는 건 외로운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두렵지 않은 이유, 혼자가 오히려 축복인 결정적 근거, 그 모든 게 이 6가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아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짜 자유를 살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세요.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첫 번째 이유는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프게 찌르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입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가족이,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자식이 어느 날 툭 내뱉은 말로 마음을 찢고 지나갑니다. 그만 좀 하세요. 피곤해요. 어머님은 왜 늘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아버지는 옛날 얘기만 반복하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돌처럼 박혀 밤새 뒤척이게 만듭니다. 웃으며 밥을 차렸지만 돌아온 건 불편한 기색이고 걱정으로 던진 말엔 잔소리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나이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약해집니다. 무릎이 아픈 건 참아도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마음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젠 말도 조심해야 하나 봐요. 하지만 조심한다고 상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줄이고 꾹 참고 배려한다고 해도 결국 돌아오는 건 상처와 오해입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사람 곁에 있다고 다 따뜻한 게 아니라는 걸. 가까울수록 더 무딘 칼이 되고 더 뾰족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살면 더 이상 말로 베이는 상처가 없습니다. 무심한 말에 울 일이 없고 기대한 말이 돌아오지 않아 가슴이 저릴 일도 없습니다. 말 대신 침묵이 있고 눈치 대신 평온이 있습니다. 그 조용한 하루,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는 공간 속에서 비로소 마음이 숨을 쉽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80세 김현순 씨는 둘째 딸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딸은 착한 편이었지만 사위는 말이 거칠었습니다. 장모님, 그 말은 좀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옛날 방식은 요즘 안 통해요.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김 씨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날은 식사 자리에서 사위가 툭 던졌습니다. 요즘 어머니는 너무 예민하세요. 조심스러워서 뭐 말도 못하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변명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현순아, 이제 그만해도 돼. 누구 눈치 보며 살 만큼 살았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되는 나이야. 그리고 한 달 뒤 조용히 원룸 하나를 얻어 이사를 나왔습니다. 지금 그녀의 삶은 단순하지만 평화롭습니다. 말다툼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갑작스러운 상처도 없습니다. 식사 중 울컥할 일도, 밤새 괴로워하며 뒤척일 일도 없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뭐가 외롭냐고요? 상처받지 않고 먹는 밥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도 간혹 딸이 전화해서 엄마, 다시 들어오실래요? 라고 묻습니다. 김 씨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마음이 조용하거든. 노년의 평화는 시끄러운 웃음 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상처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고요한 저녁,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했던 내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를 더 단단히 껴안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현순 씨는 말합니다. 나는 이젠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게 혼자 사는 삶이 주는 가장 위대한 자유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눈치 안 보고 말 한마디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억울한 순간은 말실수도 아닌데 말실수 취급받을 때입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요즘은 밥맛이 좀 없네. 예전에는 이 동네가 참 조용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엄마, 왜 그런 말씀하세요? 아버지, 또 시작이네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 순간 내 말은 기억이 아니라 불편함이 되고 내 표현은 잔소리로 낙인 찍힙니다. 손주 예쁘다고 말하면 또 누구랑 비교하시려고요? 라는 반응이 돌아오고 몸이 아프다 말하면 그 얘긴 벌써 10번은 들었어요 라며 짜증이 섞인 말이 날아옵니다. 진심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고 농담도 안 되고 어느 순간부터 말 자체가 잘못인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말수를 줄입니다. 입을 닫고 그 다음은 마음까지 닫아갑니다. 말을 하면 불편하고 말을 안 하면 소외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으로만 삼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말을 해도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말을 안 해도 외면받지 않는 세상. 검열당하지 않는 말, 통제받지 않는 언어, 그걸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혼자 사는 집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해받으려 애쓰기보다 내 말에 내가 고개 끄덕이며 사는 인생을 택할 때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이야말로 말이 다시 살아나는 삶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6세 최윤희 씨는 아들과 며느리, 두 손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즐겁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수가 줄기 시작한 건 말을 할수록 상황이 꼬였기 때문입니다. 애들 키우는 게 많이 바쁘지? 라는 말에 며느리는 네, 그런데 어머님도 바쁘시잖아요 라며 선을 그었고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야 했더니 아들은 엄마는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을 자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반찬에 대해 며느리에게 이거 간이 조금 세네? 라고 했더니 그럼 어머니가 하세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그냥 말 한마디 한 건데 이젠 말도 마음대로 못하겠구나. 결국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집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지? 그 후 작은 임대주택으로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라디오를 들으며 가끔 혼잣말을 합니다. 드라마를 보며 큰 소리로 욕도 하고 창밖을 보며 오늘은 날씨가 좋네 하고 말합니다. 그 말에 누구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누구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말을 잃지 않게 됐어요. 사람들 틈에서 말 못하며 사느니 조용한 집에서 자유롭게 중얼거리는 게 훨씬 좋아요.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을 삼키는 노인이 더 외롭고 위험합니다. 생각은 머릿속에 갇히고 감정은 입 밖에 못 나오고 그러다 결국은 말 못하다 병든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삶은 단순한 고독이 아닙니다. 내 말이 살아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침묵도 자유고 수다도 자유고 때론 혼잣말조차 위로가 되는 인생.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살면 말은 줄어드는데 속은 더 시원해져요. 이래서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라 하는구나.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세 번째 이유는 내 기분, 내 생활, 내 시간을 누가 감히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먹고 싶은 밥을 차려 먹고 듣고 싶은 음악을 틀고 아무 이유 없이 창밖만 바라보다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이 자유.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느라 말조심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보느라 내 속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그 평화.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고요한 행복입니다. 결혼 생활 40년 자식 다 키워놔도 결국 남는 건 나였습니다. 그걸 깨달은 날부터 혼자의 시간이 가장 소중해졌습니다. 문 열면 누가 들어올까 조마조마하지 않고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해도 잔소리할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밤에 화장실 몇 번 가든 내 발소리에 짜증낼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느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외롭고
말 안 통해 답답할 때 더 허전합니다. 혼자면 허전함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명확한 자유가 있을까요? 늙어 혼자 사는 삶. 그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진짜 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4세 조경자 씨는 68세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두 아들은 결혼해 독립했고 큰 며느리와는 성격이 맞지 않아 몇 번 다툰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컸습니다. 이따금씩 자식들에게 전화해도 엄마, 지금 바빠요라는 말에 마음이 허탈해졌습니다. 결국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산책을 나가고 혼자 병원도 다니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나만 챙기면 되는구나. 며느리 기분 맞출 필요 없고 남편 눈치 안 봐도 되고 언제 뭐 먹든 뭐 입든 내 맘대로입니다. 조 씨는 그렇게 혼자 사는 삶의 맛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젠 아침에 일어나 거실 불 켜는 순간부터 오늘 하루도 내가 주인인 날이구나 싶어 뿌듯해요. 누구한테 기대지도 않고 누구를 떠받들지도 않고 그냥 나답게 살 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조 씨는 지금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풍요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지만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자부심이 그 외로움을 금방 밀어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라는 게 초라해 보였는데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도 내 삶이 당당하게 느껴져요. 혼자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더라고요. 그녀의 이 한마디는 혼자 사는 삶에 대한 편견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이보다 더 당당하고 이보다 더 자유로운 노년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조 씨는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최고라 하는구나. 진심으로 느껴요.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네 번째 이유는 조용한 집이 나를 온전히 감싸주는 유일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끄럽고 불편한 인간관계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말 많은 사람, 기분 타는 사람, 감정 던지는 사람과 하루만 같이 있어도 진이 빠지고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럴 때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평화. 그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쉼의 감정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꺼놓고도 조용한 집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공간 속에서 내 호흡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창밖 바람 소리마저 따뜻하게 들립니다. 혼자라는 건 절대적인 정적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쉼표 같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맞춰줄 필요 없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이유도 없고 해명할 상황도 없으니 그 자체가 힐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말없이 바라보는 벽 하나에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 어떤 소음도 없는 집은 몸이 아닌 마음이 눕는 곳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6세 고영심 씨는 30년 넘게 시부모와 함께 살며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땐 4년을 병수발했고 남편은 퇴직 후 하루 종일 TV를 크게 틀어놓고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로 손주까지 맡기며 매일 시끌벅적한 집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엔 며느리가 엄마, 반찬 또 저거예요? 라는 소리에 주눅이 들고 낮엔 손주가 뛰어다니며 TV 소리와 엉켜 정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늦은 밤까지 귀가하지 않는 아들이 들어오면 또 한바탕 소음이 벌어졌고 고 씨는 점점 자신이 소리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심한 불면증과 이명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고 씨는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병이 아니라 소음 스트레스입니다.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세요. 그때부터 고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15평짜리 임대 아파트로 혼자 이사했습니다. 첫날 낡은 벽지에 누워 불을 끄고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녀가 들은 건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무섭지도 외롭지도 않았어요. 그냥 처음으로 내 숨소리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후 고 씨는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커피 한 잔을 내려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말처럼 말 한마디 없어도 편안한 집, 그게 진짜 안식처입니다. 사람 많은 집보다 소리 없는 공간이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에 내 감정이 휘둘리는 삶보다 조용한 집에서 나를 다독이는 삶이 훨씬 품격 있는 노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녀는 말합니다. 조용해서 심심한 게 아니라 조용해서 마음이 사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혼자 사는 게 최고더라고요.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다섯 번째 이유는 내가 행복한 방식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갈수록 삶은 단순해지지만 원하는 건 뚜렷해집니다.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 간단한 자유가 없으면 노년은 수명은 길어도 삶은 점점 짧아집니다. 혼자 살면 밥을 몇 시에 먹든 몇 끼를 먹든 이불을 안 개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이 살면 어때요? 늦잠만 자도 아프냐고 묻고 소파에 오래 앉아 있으면 할 일 좀 하라며 눈치를 줍니다. 내가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에도 함께 사는 누군가는 그게 게으름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한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 불가일 수도 있으니까요. 같이 사는 삶은 결국 조율의 연속이고 타협의 굴레입니다. 한 끼 식사에도 뭐 먹을래? 라는 질문에 맞춰야 하고 TV 채널 하나에도 양보가 필요합니다. 난 이 드라마가 좋아라는 말조차 누군가에겐 지루해 죽겠다는 반응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렇게 한두 번 물러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리모컨을 빼앗겨 버리는 게 노년의 현실입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71세 배성주 씨는 남편과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늘 집에서 잔소리가 심했습니다. 왜 또 책을 사냐? 운동은 매일 안 나가냐? 밥 반찬은 왜 늘 그거냐? 이런 말에 지친 배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숨죽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좋아하던 독서도 남편 눈치에 책을 숨겨가며 봤고 친구 만나러 나가는 것도 돈 아낄 수 없냐는 말이 무서워 자제하게 됐습니다. 배 씨는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병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본의 아니게 혼자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컸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 대신 토스트와 커피로 식사를 해결하며 라디오를 틀고 책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장 신났던 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캘리그래피 수업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요. 늦게라도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녀는 지금 주 3회 캘리그래피 동호회 활동을 하며 직접 쓴 글씨로 소형 엽서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늦게라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함께 살면 늘 비교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내가 정한 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밥상도, TV도, 음악도, 수면 시간도 모두 내 선택 안에 있는 자유가 됩니다. 그게 바로 늙어서 혼자 사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배성주 씨는 말합니다. 늦게 배운 자유가 더 짜릿하더라고요. 이제는 누구와도 이 자유를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내가 행복한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지금 혼자인 게 최고예요.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여섯 번째 이유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을 했는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왜 그 표정을 지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해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만큼 피곤하고 고단한 게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선 말입니다. 숨 한 번 편히 쉬고 싶어도 내 말 한마디가 가족의 오해가 되고 내 표정 하나가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왜 또 인상 써?
그 말은 꼭 지금 해야 돼? 엄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그렇게 매번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인생이라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감정의 형벌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다릅니다. 침묵은 설명이 필요 없는 자유가 됩니다. 오늘 하루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도 아무도 기분 나쁘냐고 묻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서 울어도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저 나를 내가 그대로 받아주면 그만입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자체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75세 서영자 씨는 한때 딸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딸은 착하고 고마운 자식이었지만 사위는 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작은 말 하나에도 눈치를 줬고 표정이 굳어 있으면 장모님은 왜 항상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라며 쏘아 붙였습니다. 서 씨는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말수가 적다고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자꾸 캐묻는 사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위가 퇴근하자마자 서 씨는 일부러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걸 본 딸이 왜 그래, 엄마? 왜 우리 사이 불편하게 만들어? 라고 말하는 순간 서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해명할 기회 없이 자신이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서 씨는 말없이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오해를 사야 하지? 결국 그해 겨울 서 씨는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에겐 내 가정을 지켜야지, 내가 자꾸 부담되면 안 되지라는 말만 남기고 청주 외곽의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의 기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삶. 그건 단순히 혼자인 게 아니라 진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서 씨는 지금 혼자 살며 손뜨개 모임에 다니고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합니다. 누가 뭘 하느냐 묻지 않아도, 얼마나 외롭냐고 캐묻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이젠 내 삶의 해명을 달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해요. 내가 뭘 하든 어떤 표정을 짓든 그냥 내가 나로 있어도 괜찮은 거죠. 그녀의 이 말에는 눈물과 해방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건 고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영자 씨는 말합니다. 혼자니까 비로소 말없이 살아도 되는 삶이 왔어요. 그 평화가 너무 커서 다시 누군가와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젊을 땐 함께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고 혼자 있는 건 실패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진짜 위로가 되는 건 조용한 하루와 스스로 선택한 자유였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관계에 끌려가지 않으며 오롯이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 늙어 혼자 사는 삶이 주는 평화였습니다. 이 6가지 이유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조용히 커피를 내리는 이 순간, 혼자라는 말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감사처럼 느껴집니다. 이래서 다들 말합니다. 그래, 이 6가지가 있어서 혼자가 최고라고.